11월 9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주요 사항은 뭐냐면 외주로의 이제 모래를 세척을 해가지고 싹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본 경주 편성은 조금 더 주로 이제 파악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 결승선 주로 교체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세척한 몰이라서 그런지 별다른 그렇게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별 이상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전반부 경주 한 3, 4 경주까지는 주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경주 자체가 1200, 1300, 1400m 경주 편성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요거에서 이제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들, 요런 마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박성희가 마지막 경주, 추천 경주를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도 박성 추천 경주 그리고 분석 방송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분석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은 5번마 스타닝 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번마 IM고가 기본적인 순발력 능력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겁니다. 선행을 가고 얼마만큼 버티느냐 일단 그림입니다.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뭐 기본적인 능력 따라가는 경기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17주의 공백이 있다는 게 2번마 IM고의 약간의 단점이고 5번마 스터닝펄 같은 경우는 일단 정상적인 5주에 맞춰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교의 강도도 많이 올렸고요. 중속에서 반응하는 모습도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예전에는 뭐 중속에서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말이 아직 데뷔 전에 딱 한 번 띄워놓고 이번에 두 번째 경주 편성이거든요. 그 편성에서 말을 맞춰서 나오고 있다고 판단돼요. 또 마필 자체에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는 마필인 만큼 5번마 스터닝펄이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 좀 더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5번마 스터닝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4번마 그레이스 루터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인기 있고 한 3위 정도 팔리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주행 검사들을 지금 한 번을 하고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연습 주행 때 모습을 보면은 주행 검사 때는 스타트 자체가 15초 3이어가지고 스타트 자체가 아예 안 됐던 마필입니다. 근데 연습 주행 때는 15초 0, 0.3초 정도 다쳤는데 이때 모습을 보면 장추열 기수가 아예 몰이를 맞겠다는 연습 주행 때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약 추진하면서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이 마필의 장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면 6,200만원짜리 경매가의 마필입니다. 이 정도의 경매가의 마필이면 박재우 조교사와 박염상 마주가 기본적인 혈통적인 기대치와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샀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박재우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많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마 그레이트 루트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5번마 스터닝 펄이 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연령 오픈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글로벌 서버가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중속에서 치고 나가면서 마이야 기수가 2차까지 버티는 모습이옵니다. 이번 주는 마이야 기수가 탔던 종욱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을 거의 지금 이제 장추열 기수가 인기발을 탑니다.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뭐 선행, 선의 외곽 전개가 가능한데 일단 5번마 스파르탄의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4번마 글로벌 서브가 일단 섭이 외곽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다가 외곽으로 빼가지고 좀 더 들어와야 되는 마필로 판단되고요. 8번마 오리온 알파도 일단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글로벌 서브보다는 8번마 오리온 알파가 좀 더 유리한 마필로 판단돼요. 일단 선취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고 이 마필은 선행형 마필이 아닙니다. 얘가 6월 22일 경주 때는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다리 저림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데뷔 전에도 13초에서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체중도 이제 486kg 요 정도 체중이 이제 증가하면서 말 자체가 한 템포 더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번 경주 볼 마필은 10번마 3명 스트롱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좀 인기권, 복병권에 팔리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세명대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혜성 기수가 사선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의외로 따라가는 전개에서 모래를 맞아도 말이 의외로 잘 띄워졌어요.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타면 되는 마필입니다. 상대들은 직전 경주만큼의 상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학산대에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어 기수가 기승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가 1400m가 아니라 1200m라는 거죠. 추입 타임이 약간 늦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마이어 기수도 중속이 있는 기수라서 괜찮지만 10번만 3명 스트롱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김태희 기수가 외곽 게이트 약간의 단점이 있지만 마필의 컨디션은 훨씬 더 많이 좋아졌어요. 외선 4등급 마필, 관악산 블랙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10번만 3명 스트롱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1번마 프로시드, 이 마필은 지금 7번째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0번을 뛰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리 바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7번째까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고 이마필도 이제 약간 이제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김용근 기수가 탔기 때문에 스타트와 중속에서는 좀 더 따라붙을 수 있죠. 김용근 기수 같은 경우는 스타트 능력도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초반에서 전혀 밀리지 않을 겁니다. 초반에 아마 강하게 임팩트하게 밀어서 앞선에 붙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요. 3번화 포에버 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필도 정말 뭐 강하게 뭐 채찍을 때려가지고 따라 붙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다리 바꿈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수 자체는 좀 더 많이 강한 기수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왼쪽 채찍을 쓸 겁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제가 보는 마필은 4번마 코스모킹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과 3번이 모두 다 단점이 있다는 거죠. 2번 막 강철 드래곤도 뭐 지금까지 뭐 뛰는 모습을 보면 와이어 기수가 타는데 중속에서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부담량 때문에 그런가 생각을 가지고 지금 토니 조교사가 이제 이상규 기수를 불러다가 태웠습니다. 근데 4번 코스모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700m 경주에서 박태종 기수가 1분 52초 8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빠르기가 2였기 때문에 상당히 주로 자체 엄청 가볍다고 판단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53초, 54초 정도는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추입 타임이 문제입니다. 근데 추입 타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경주가 8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이에요. 그렇다면 1번과 3번, 2번 이런 마필들이 그렇게 또 능력 마필 자체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4번마 코스모킹한테도 기회가 왔다. 지난번에 박태종 기수한테 엄청나게 마필 자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래서 4번마 코스모킹 이 마필을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이 그렇게 뭐 강한 경주 편성이 아닙니다. 지금 6등급 경주에서 완전히 뭐 구준바 편성이기 때문에 4번마 코스모킹한테도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도 진짜 1400m 경주 편성인데 뭐 인기마가 좀 더 유리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5번마 맥스 파티뿐이 없어요. 5번마 맥스 파티를 빼놓고는 다른 마필들이 그렇게 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레이스는 약간의 이제 뭉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뭉쳐서 거기에 한 발을 벌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 4번마 아쿠아라인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 10번 게이트에서 전구간 좀 안으로 약간은 기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외곽으로, 바깥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마필도 일단 차라리 좀 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해요. 안쪽 게이트는 약간 불리하고 외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한데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없어요. 5번마 맥스 파티를 빠고는 빠른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4번마 아쿠아라인도 외곽에서 빼가지고 무빙을 뜰 수 있어요. 헤리카 심기수가 말 타는 모습을 보면은 최근 안쪽에서 모래를 맞아버리면 바로 외곽으로 뺍니다.
그냥 안쪽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외곽으로 무빙을 뜨지만 안쪽에서 모래를 정통을 한번 딱 맞았을 때 바로 빼가지고 나오는 기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4번 마 아쿠아라인, 이 마필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인데 1번 마 터치참이 되겠습니다. 문정균 기수가 최근 조금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정균 기수는 이제 500승을 하려면 마이너스 4승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터치참 같은 경우는 1300m, 1400m 모두 다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약간 기복이 있는 마필입니다. 어떨 때는 스타트가 뭐 고착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늦었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어떨 때는 또 뭐 스타트가 잘 돼가지고 또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300m 경주에서 1번 게이트의 포지션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는 이탈 자체는 늦더라도 중속에서만 올라오면 되는 마필입니다. 1번마 터치참이 발전부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유저글 조교사도 이제 정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말들을 정말 강하게 타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1번 게이트에 그냥 문정균 기수 가장 잘하는 겁니다. 문정균 기수는 펜스 쪽에 대놔가지고 안쪽에서 때리는 마필들은 엄청나게 잘하는 기수입니다. 따라가는 전개? 문정균 기수가 웬만한 마필들 따라가는 전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든 농땡이 기지를 잡아가지고 중속에서 패요. 그런 마필들은 펜스에 대놓고 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1번마 터치참이 그 맥락입니다. 여기 5번마 맥스파티, 뭐 3번마 꿈의 향기, 10번마 엘도라도 돌보 이런 마필 다 팔립니다. 3번마 꿈의 향기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잘 띄워줬죠.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 근데 이 마필도 이번에 조교의 강도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조교 강도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조교 강도 없고, 10번마 엘도라도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매번 그만큼만 뛰는 마필. 스타트 중속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장초일 기수가 맥없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마필도 아직까지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12초대를 끌어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12초대를 12초 6이나 7이나 이렇게 끌으면은 그 다음에 스타트 능력이 빨라지거든요. 근데 13초대에서는 스타트 능력이 빨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안쪽에서 좀 더 빨리 붙을 수 있는 1번마 터치참,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모나보이, 지난번에 마지막에 80m 정도를 남겨놓고 상당히 좋은 걸음걸이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걸음걸이가 확실히 말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 정도의 말이었어 할 정도로 지난번에 잘 띄워줬던 마필이에요. 9번마 모나보이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초일 기수가 타고 있는데 54의 부담량이면 여기서는 뭐 해볼만 하죠. 뭐 선의 외곽에도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6번마 펠로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서 봐서는 11번마 청구책 같은 경우는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6번이 선행을 가고 9번이 바로 따라가고, 9번이 선행을 가고 6번이 따라가는 전개, 요 그림까지 일단 그려집니다. 그렇게 뭐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 안에서 더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마 라운더 클래머 같은 경우는 스타트 자체가 지난번에도 아예 발주대 안에서 뭐 요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예 뭐 잠자고 나오다가 늦어버렸죠. 근데 이번에 마이아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리 컨디션은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그냥 인기만 안에서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이제 추천 경주로 들어갑니다. 2번마 청궁스톰, 3번마 골든재팟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둘 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죠. 여기 5번마 히어로질주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데 그렇게 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니고 이상규가 앞선에서 약간 흔들어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마 청궁스톰과 3번마 골든재파 두 마필 다 이번 경주가 승급전에 맞아서 장추열 기수와 정정희 기수가 타면서 감량까지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1.0kg, 그 다음에 1.5kg. 둘 다 조건 자체는 좀 더 좋아졌어요. 근데 승급전에 맞아 있는 마필들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승급전에 맞아 있는 인기 마필보다는 제가 봐서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을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보는 마필은 뭐 일단 2번과 3번의 마필들은 가져가야 돼요. 한강글로리와 6번 샤인볼트 이 네 마리 안에서 그냥 끝난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 레이스에서 충막가만 잘 잡으면 돼요. 4번 한강글로리는 최근 1700m를 경주를 뛰었습니다. 한 번은 박은홍 기수가 탔고 한 번은 마이야 기수가 탔습니다. 스타트 자체는 아예 좀 부전한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뭐 추임력이 되는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최근 1700m 경주에서는 이 마필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죠. 그리고 이 마필 한강글로리 같은 경우는 1700m에서는 안 되는 마필입니다. 왜? 곰배 마필입니다. 곰배. 여러분들이 이 마필이 A시장에서 보시면은 도뜩말이 안장을 지었는데 안장이 이렇게 쑥 꺼져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곰배 마필이라서 상당히 마주들이 사기 좀 꺼려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단거리형의 마필이에요. 근데 한강글로리가 57의 부담량에서지만 이번 경주가 레이팅이 35점입니다. 거리 1200m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데 마이야 기수가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출전하지 않고 한 주도 조교를 했습니다. 6번 샤인볼트 따라가는 전개에서 직전 경주 김정준 기수가 라스트에 한 발을 때려봤죠. 와, 지난번에 라스트에 때려는 걸음걸이는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안말치고는 듬직한 마체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은 약간 터지만 중속에서 밀리지 않는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죠. 상당히 기본적인 능력을 있는 만큼 6번 샤인볼트까지 한번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이렇게 4마리 2번 천공시대, 3번 골든잭팟, 4번 한강글로리, 6번 샤인볼트 요 중에 충막감 잡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 부강질주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2번 부강질주 같은 경우는 조교 때보다는 실전에 달뛰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경배가가 1억 3천만 원짜리 마필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마필이 와 이거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너무 조금 경쟁을 하면서 말을 좀 산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은 조교 때보다는 조금 더 실전에 달때요. 그리고 또 안쪽에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레이스 흐름상 뭐 선행도 가능하고요. 4번마 레이디 코드가 약간 걸리긴 하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9번마 몬스터 파워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고 약간 공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게 약간 걸리는 부분입니다. 7번마 사천 라이언도 괜찮지만 부담량이 57.5 너무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부담량 올라가면은 말이 좀 뛰기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는 마필은 4번마 레이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2번하고 4번이 선행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원정경기에서는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을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을 보내놓고 머리를 맞지 않고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안쪽이 문정균 기수가 안쪽 게이트에 있을 때는 엄청나게 푸시를 해가지고 앞에 선행을 가지만 이런 경주 편성에서는 또 따라가는 전개를 해요. 또 적정거리 1200m에서 1분 14초대까지 뛰었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마필이 게이트 보시면 알겠지만 10번 게이트, 9번 게이트 420km대 말이 9번 게이트, 10번 게이트는 입상할 확률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4번마 레이코드 이번에 적정거리 1200m에서 2선 차분하게 전개를 하면은 문정균 기수가 충분히 해결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마 레이코드 이 마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천둥라이언이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도 정말 앞선에 좀 더 붙어야 되죠. 근데 다행히 이번 경주가 뭐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칫했다가는 또 안쪽에 약간 갇혀버릴 수도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그렇게 막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갇혀버릴 수도 있어요. 2번마 우월용도 팔리는데 얘는 약간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마필이죠. 이거 너무 많이 팔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근데 외곽에 9번마 정상제우스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2번마 우월용이 온사이드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2번마 오하령이 입상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1번 게이트, 안쪽의 게이트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왔을 때 가는 겁니다. 근데 1번마 천둥라이언 정정희 기수가 2번마 오하령이 선행을 가는데 봐주겠습니까? 안 봐줍니다. 충분히 1번마 천둥라이언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고 1번 게이트입니다. 최근 정정희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도 보셨습니까?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도 없습니다. 거의 앞선에서 움직이는 기수이기 때문에 1번마 천둥라이언, 2번마 오하령 이 두 마필이 인기만 안에서 끝나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 중에 2번마 오하령이 좀 더 불안한 마필이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뭐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그렇게 막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분석했던 대로 그 마필의 컨디션이 완전히 끌어올렸기 때문에 요 정도의 1400m 거리에서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뭐 편성 자체가 이것도 뭐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도 뭐 1번 어메이지롱, 2번 땡큐 대천, 여기에 뭐 외곽에 7번마 매직 프린스, 직전 경주 스타트에서 낙마하고 출전하는 6번마 불화산. 불화산도 지난번에 모습을 보니까 혼자 뛰니까 1등을 했잖아요. 기수가 낙마를 하고 뭐 외곽에서 무빙을 뛰는데 그래도 힘은 엄청나게 좋은 마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필도 예전처럼 김하연 기수가 탔을 때 성적이 나는 마필인데 김하연 기수가 연마회를 조금 최근 좀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김하연 기수가 이 불화산에 탔을 때 모습을 보면은 조교 강도가 너무나 셌어요. 너무나 셌는데 이 조상범 기수가 타고 나서부터는 조교 강도가 약간 좀 쭉쭉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경주는 제가 봐서는 1번마 어메이지롱이 제가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땡큐 대천도 53에서 54.5km, 1.5km 부담량이 올라갔지만 1번마 어메이지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입상이 성공하고 0.5km 뿐이 부담량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또다시 안쪽에서 2선, 3선까지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또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레이스에서 어메이지롱이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김용건 기수는 선행형 스타일의 기수입니다. 그리고 농땡이 기질을 잘 잡는 기수입니다. 그런 기수가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불화산도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봐줘야 됩니다. 일단 김하영 기수보다는 조상범 기수가 더 안정적인 기수이고 이 불화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진짜 혼자 뛰면서도 진짜 1등을 왔잖아요. 근데 이마필도 4코너까지 정말 힘을 안배를 하고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라스트를 한 발을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마 불화산 의외로 이번에 인기권은 좀 멀어져 있지만 상태는 더욱더 짱짱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제다이포스, 1번마 대응클래스. 1번마 대응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은 약간 양전 구절염이 발생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늘면 늘수록 약간 불안하고요. 이철경 기수가 죄송합니다. 이철경 기수가 이제 갈비뼈가 약간 다쳐가지고 2주 동안 쉬었습니다. 그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난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출발하고 중소기에서 마필 자체가 불안해요. 매번 추입 타임을 잡아야 되는데 뭐 추입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입 타임 잡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1300m보다는 1400m가 좀 나은 모습이고 2번마 제다이포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전 구간 마필 자체가 꾸준하게 뛰어요. 뭐 스타트, 중속, 또 라스트. 그러니까 뭐 얘는 힘 안배 부분을 꾸준하게 뛰다 보니까 힘을 한 구간에 쓰지 못해요. 김효정 기수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8번 게이트에도 중위권까지 따라 붙어가지고 딱 그만큼 딱 보여주고 딱 끝난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근 기수가 교체되었지만은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별거 없는 마필이에요. 워낙에 이 마필이 뭐 1억짜리, 안마를 1억짜리 좀 사갖고 왔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6번마 아르고 무한 아르고도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도 뭐 장거리 경주보다는 이제 중거리 경주가 나왔기 때문에 거리수를 출전하고 있는데, 무한 아르고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4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 이번 경주 이 레이스를 만나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하는 과정도 좋았고, 조교 때 느낌도 와, 이 정도 편성이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기수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기권이 좀 멀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딱 찬스예요. 이번에는 찬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공대산 3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금전사. 뭐 이번에도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이번에 이제 승급전에 맞아 있는데 지난번에 오마신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야, 혹시 뭐 모래를 안 맞고 뛰니까 공백에서 뛰어들어 엄청나게 잘 뛰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뭐 그 정도는 뛰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5번마 썬더웨이온도 마찬가지로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6번마 배드캡틴도 선행을 가야 돼요. 5번하고 6번하고 스타트 능력을 또 고만하게 가질 수 있는 마필이고, 3번마 토우스카이도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보시면 13초 4까지의 스타트 능력을 끊어봤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야지 3번마 토우스카이도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모든 마필들이 다 선행을 가야 돼요. 약간 이번 경기에서는 앞선에서 약간 경합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보는 마필은 1번마 걸작온이 되겠습니다. 약간 뭐 어깨를 다쳐고 푸르칸 기수가 축구하다가 어깨를 다치는 바람에 지금 뭐 기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푸르칸 기수의 그 정도의, 제가 봐서는 축구하다 어깨 다쳤으면 한 주 정도만 쉬면 되는데 약간 좀 엄살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필 보시면 코리안 더비, 그 다음에 제주도 지사배, 대상경주에 출전한 앞말입니다. 코리안 더비에 앞말이 코리안 더비에 출전한다는 거는 진짜 지난번에 올해 처음 제가 보는 것 같아요. 별로 못 봤어요. 코리안 더비는 거의 뭐 순말만 뛰고 코리안 워크스에 앞말이 뛰잖아요. 근데 이걸 코리안 더비에 써가지고 2800m에 써가지고 완전히 뭐 꼴찌를 했죠. 그 다음에 이혁 기수가 타고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3착을 했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미스터 퀄리티, 클라우드스, 즐거운 유정, 원더풀 슬루 이런 마필들과 뛰면서 상대들이 너무나 강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번 편성은 그렇게 막 강한 경주 편성은 아니에요. 그리고 흐름 자체가 3번, 5번, 6번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빠르게 끌고 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안쪽에 1번마 걸작원이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흐름 자체가 빠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1번마 걸작원을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경마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방송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만큼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발전하는 박수홍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약간 부족한 거 맞습니다. 제가 뭐 예상을 한다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상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을 때는 좀 칭찬을 좀 받으면 좀 성장을 더 하는데 조금 덜 받아요. 근데 잘못했을 때, 못했을 때, 성적이 안 나왔을 때는 너무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조금 멘탈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는 멘탈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게끔 아, 이 새끼 너무 못해. 저 뭐야? 기수 출신 맞아? 이 정도가 아니라 와, 진짜 기수 출신이라 잘하는구나. 이런 모습 여러분들이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예상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